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신축 건물. 새로 지은 건물은 건물주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입주자에게는 새 보금자리에서의 도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러나 어제 한 신축 건물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신축 건물 현대화 시장입니다. 5,200억 원 들여서 지난해 10월에 만들었지만 상인들과의 점포 이전 갈등으로 파리만 날렸는데요. 어제 현대화 시장을 총괄하는 수협 측이 이 신축동에서 첫 수산물 경매를 했습니다. 자, 동시에 구시장 상인들을 향해서 법적 대응도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를 둘러싼 수협 측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렇게 긴장감 도는 신축 건물 이야기도 있지만요. 훈훈한 신축 학교 뉴스가 눈에 띕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인데요. 앞으로 서울 시내에 새로 짓는 학교나 전면 개축하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산책로 같은 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마을 결합형 학교 건축 계획입니다. 우선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중에서 2018년에 개교할 예정인 4개 학교가 해당하고요. 자리를 옮길 예정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가 학교 건물 설계할 때 도서관을 넓히는 계획,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어우러지면 우리 시민들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뉴스였습니다. 노량진에도 적용되면 좋겠네요. 자, 맨하탄 트랜스퍼의 베이비 컴백 투미 오늘 첫 곡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비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과제에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반쪽짜리 새 출발이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새 건물 지은 지 5개월이 다 돼서야 첫 경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수협과 상인들 간의 갈등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수협 노량진 수산의 최상훈 경영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협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 경영본부장 최상훈입니다. 예. 자, 어제가 첫 경매였고 오늘 새벽에도 있었을 텐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하루 사이지만 많이 반전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일 하루하루 지나가면 갈수록 곧 정상화되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 네네. 경매 때는 좀 긴장감도 돌고 평소에 40% 정도밖에 경매가 안 되고 이런 보도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오늘은 달랐습니까? 예, 어제보다는 어제 비교해서 30% 정도가 더 상장이 됐고요. 예. 예, 이런 분위기는 곧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상장에게. 그렇군요. 수협 측이 네네네. 느끼기에는 조금씩 이제 새 건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입주는 대상자가 전체 상인의 약 65%가 입주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예. 뭐 순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약 기간도 지금 계약 만료일이 이제 3월 24일까지입니다. 예. 그 간에 이제 여러 눈치 뭐 상황 때문에 이제 시설, 판매 시설이나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등등의 기간이 수요돼서요. 예. 아직까지 뭐 다 이렇게 이주가 안 된 것처럼 느끼시는데 예. 입주를 거부하는 상인 외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24일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거는 구시장에서의 그 계약이 만료된다는 건가요? 기존 상인들이? 그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주를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 기존 시장에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많이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예. 보안을 유지해 달라. 당초 계획은 3월 15일까지는 계약이 다 되고 예. 이전이 돼야 됐어야 되는데 자기가 추첨을 했니 이주를 희망하니 이런 부분들을 노출이 안 되게 이제 요구를 해옵니다. 저희들한테. 예. 이주하려는 분들의 그런 계약을 하기까지의 필요한 시간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네. 전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 682명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축동으로 옮긴 상인이 한 60명 선이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그거는 벌써 초과했고요. 어제 예. 일자로 110명이 이전을 했고요. 예. 오늘도 이제 상당수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입주가 되어지고 있다. 네네네네. 이전에 반대했던 상인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한다. 점포 면적이 좁다. 그리고 노량진 시장 현대화 비상대책 총연합회 김갑수 공동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단독으로 밝힌 내용인데 이거는요. 네. 전체 대지 면적률이 좀 작아지고 시장 고유 가치가 훼손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서 자치시장으로 이어가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저희 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서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개설이 되고 운영이 되는 회사인데요. 예. 일단 3월 15일까지의 구시장은 이제 계약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잔존하면서 시장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발상 자체가 뭐 초보한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료가 뭐 많이 상승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상인 대표들이랑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재론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잠시 말을 꺼냈다가 그러면 대해서 재협상을 하자라고 했어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방구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자리 면적이 협소하다라고 한 것은 이제 느낌입니다. 평상시 구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다니는 통로를 조금씩 전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예. 고객들이 다닌 동선들을 이제 점유 사용하다가 예. 저희가 현대화 시장에서는 고객들 쇼핑이 원활하도록 반드시 이 룰을 지키자. 라고 해서 바닥 자체도 구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상인들 입장에서 좀 필요하다면 매대를 좀 복도 쪽까지 점유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면 아예 설계할 때 복도를 좀 더 넓혀서 매대조차도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그리고 이전에 쭉 상인들이 거기서 뭐랄까요 상권을 만들어 왔던 그런 어떤 권리를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좀 거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넓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여러 건축할 때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조건에 의해서 1층 바닥 면적을 최대한으로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예. 각각의 뭐 중도메인이면 중도메인, 판매상이면 판매상인들의 이제 과도한 욕심들이 있어서 충돌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 이거 뭐 수협 측에서 바라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균등하게 쪼개가지고 경매장은 뭐 고유 목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게. 예. 그다음에 판매 자리는 우리가 약정돼 있는 그 면적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이 건설을 한 거고요. 예. 대지 면적은 축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건축 면적은 70%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노상에서 그 판매를 하고 경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건축 면적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이 쓰는데 문제는 예. 1층에다가 전 시설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서 불가피하게 경매장하고 우리 그 잔품 소매하시는 그분들을 1층에 배치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 건물들 가보면 뭐 배수로 깊이도 원래 한 30cm 이상 파여야 되는데 좀 낮고 수산물 운반 통로도 좀 좁다. 예, 애초에 좀 그런 현실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오해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구시장은 그 하수도가 이제 그 자연구배로 천천히 한 곳으로 흘러나옵니다. 전체 시장이. 예. 근데 지금은 그 뭐 통상 거리로 한 10m 요 사이에 배수관이 지하로 내려가는 배수관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는 한 군데에서 지금은 수십 군데로 해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 배수 깊이 이런 것은 영향을 안 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제 현대화 시장에 입주하실 희망자들을 입주시켜서 가급적이면 현대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예.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오해를 했구나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지금도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예. 그래 어떤 적절한 시기에 그분들을 구제해줄 때까지 구제해주고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면 저것은 이미 저희가 운영하는 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됐든 협상의 범위를 벗어난다. 예. 이게 그럼 현대화 건물, 현대화 시장의 빈 자리를 뭐 다른 사업자에게, 다른 상인에게 개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최악의 상태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구상은 안 하지만, 예.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재협상의 어떤 여지는 계속 있는 거네요. 그 수협 입장에서는. 예, 항상 문은 열려 있고요. 예. 저희가 요구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 노량진 수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예.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들어서 협의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표현을 했고요. 예. 근데 지금 저분들은 무조건 남의 땅에 리모델링을 해달라. 예. 현대화 시장을 늘려줘라. 이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그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협상이 이제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대화가 좀 계속 안 된다면 반대가 계속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구시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네네. 수협 측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강제 철거 같은 방법도 그 논의가 나옵니까? 지금 이 건물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없다가 시장이 운영되다가 예.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딴 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해체됐다가 다시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입주된다라고 하면 예. 그 영업권을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권을 유지하면서 예. 순차적으로 이제 그 신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축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지고 예. 이제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전을 시킨 거고요. 예. 기존 시장을 다 철거를 하고 그 안에 도로까지가 완성이 돼야 이 건물의 준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예.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언론들이 자꾸 이 노량진 갈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리적 충돌이거든요. 네네. 아무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새 건물을 비워 놓을 수 없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도로가 빨리 깔려야 한다 하더라도 예. 이게 강제 철거로 이어지면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좀 우려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네. 가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인 충동 자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부분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적당한 선에서 그분들의 그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 없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좀 약간 일종의 약속 비슷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요.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중매인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은 또 뭔가요? 중도매인들 중에 저희 중도매인이 183명 정도가 있는데요. 예. 저희 시장에는 취급 물건에 따라서 이제 4개 부류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3개의 부류는 완전히 다 이주해가지고 경매에 충실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한 부류가 남아 있는데 그 한 부류는 기존 시장에 특혜를 받고 있다가 예. 현대화 시장으로 오면서 이제 약간 그 특혜가 축소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곧 정상화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우려들을 감안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우리 최상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계속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협 노량진 수산 최상훈 경영본부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7253번님, 어제 양재동 꽃시장 갔는데요. 정말 꽃내음으로 숨막혀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의 문자로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피부의 수분 원리. 속부터 쌓이지 않는 수분은 쉽게 무너져 내린대요. 그게 바로 아이오페가 찾은 피부의 수분 원리. 바이오 하이드로코어가 속부터 수분을 층층이 채워주니까 피부에 물이 올라요. 물 오른 피부 아이오페 바이오 하이드로 크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원의 자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사장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집니다. 여행 어디로 갈지, 맛집은 어디로 고를지 이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봄맞아 더 열심히 먹고 다니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네, 벌써부터 천고마비가 오는 건가요? 저는 연중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혹시 경기도에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굴? 동굴 많지 않을까요? 뭐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의 동굴을 물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동굴하면 약간 천연 자연 동굴을 떠올리는데 네. 경기도 광명에 가면 광명 동굴이 있어요. 맞아요. 광명 동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아시네요. 네, 얼마 전에 그 관계자 인터뷰한 적이 있어서 광명 동굴 좋죠. 여기 광명 동굴은 천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든 동굴로서 수도권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경기도 광명의 광명 동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광명에선 사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언제부터 이렇게 명소가 됐죠? 이 동굴이 원래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처음 개발됐어요. 예. 1912년도부터 31년까지 전쟁 당시에 그 일본의 무기 제작을 위해서 금은, 동, 구리, 아연 등을 채취하던 굴이었고 그때는 수탈의 현장이었던 거죠. 뼈아픈 역사가 서려 있네요. 네, 해방 후에는 약간 수도권 최대의 금속 광산이어서 대한민국 경제 건설의 심장부였다고도 해요. 예. 그렇게 72년도까지 그 활성화를 하다가 1972년도에 그 약간 그 홍수가 나면서 폐광이 돼요. 예. 그 뒤로 40년 동안 묻혀있다가 중간에 살짝 소래포구의 젓갈 보관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었대요. 그러던 것이 이제 광명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11년도에 동물 테마파크로 문을 열었는데 제가 가봤는데 실로 안이 굉장히 알차게 잘 꾸며져 있어요. 저도 그 사진을 쭉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동굴만 봐서 그렇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돼요. 커요? 길이가 제가 걸어봤을 때 천천히 걸으니까 더 거리 가면 더 걸었는데 7.8km 정도 된대요. 꽤 되네요. 꽤 되고 그래서 구간 구역별로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뭐 들어가면 황금길과 뭐 소망의 벽, 폭포, 궁전, 그다음에 뭐 동굴 아쿠아 월드도 있고요. 많네요, 이것저것. 뭐 먹는 샘물 와인 동굴도 있고 그다음에 채취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동굴에 와인이 있어요? 와인 동굴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과거에는 이제 그 동굴에다가 습한 곳에다가 와인을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세트로 다 만들어놔서 약간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동굴 그냥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자연경관이 하고 가셨던 분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테마파크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볼만한 게 뭡니까? 딱 동굴에 들어가면 이게 IT 기술과 과학 기술과 되게 뭐가 접목이 잘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이 딱 가면 이곳이 연중도 예쁜데 각 시즌별로 약간 이벤트 존을 만들어놔요. 지금 가면 딱 봄을 맞아가지고 동굴 속 꽃길 축제를 진행 중이에요. 4월 말까지. 그래서 입구에서 입구 초입이 바람길인데 여기에서 워머유 광장까지 100m 구간에 LED 장미와 카라꽃 일천송이를 꽃길을 형성했는데 되게 신비롭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그 광명동굴 캐릭터 들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 토피오리 포토존을 만들어놔서 약간 봄맞이 신비로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4월 말까지 진행 중이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초입에 가면 네. 이게 지금은 관광지이긴 하지만 네. 과거는 되게 광부들의 땀과 마을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 디오라마가 있어요. 그걸 좀 관광지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스토리를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알겠습니다. 스페셜한 일이 하나 있는데 네. 4월부터 이곳에서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전의 작품이 전시가 돼요. 이게 이제 한불수교 130년 주년 기념인 건데 이게 라스코 동굴벽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던 그 명작품들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4월 16일에 개관이 되더라고요. 9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 사이에 약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아름다운 동굴 테마파크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사실 딱히 그 먹거리 하는 게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먹거리가 있습니다. 파크는 뭔가요? 아니고요. 혹시 마리고기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 마리고기라는 걸 원주에 제가 다니는 집이 있어서 먹었는데 마리고기. 여기에 갔다가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급 한우에다가요. 안에다가 미나리약, 부추와 깻잎을 넣어가지고 돌돌돌 말아내는 고기예요. 아, 그래서 말이군요. 네, 그래서 약간 퍽퍽할 수 있는 살 지방 부위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채소를 돌돌돌 말아내는데 약간 김밥 말듯이 겉은 빨갛고 살코기가 있고 안에는 풋풋한 채소들을 이렇게 구워내는 건데 솥단지 뚜껑, 이렇게 엎어놓은 솥단지 뚜껑에다가 축 넣고 구워 먹어요. 네. 별미가 이 집에 이제 마리고기와 더불어서 치즈구이가 있는데 모차렐라 치즈를 가운데에다 굽고 테두리에다가 마리고기를 살짝 구운 다음에 이 치즈를 얹어서 같이 먹으면 느끼할 것 같은데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그 광명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이 동굴에서. 마리고기. 네. 마리고기로 검색하면은 잘 안 이 집은 나오는데. 삼땡집으로 나와요. 유명한. 네. 마리고기만 치니까 나오는군요. 네, 삼땡집으로 나와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고기도 드시고 치즈 드시고도 이 집이 마지막에 그 먹은 솥단지 뚜껑 위에다가 부글부글 끓여 먹는 된장찌개도 걔가 기가 막혀서 치즈의 풍미와 함께 고기도 된장. 드시고 나중에 그 국물 그 고기에 기름이 배어 있는 네. 거기다 된장 풀어가지고 찌개까지 부글부글 넣고 나면 풍성한 한 끼가 마리고기의 그 고기 두께는 어느 정도입니까? 되게 두툼합니까? 조그마해요.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정도에서 살짝 굴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 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네네. 그런 크기군요. 고기만 드셔도 되고 거기에 치즈를 살짝 얹어서 먹어도 좋고. 오늘도 입맛만 다시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중국어 배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네, 선생님 하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네. 손을 살짝 다쳤어요. 아이고. 그 종이를 넘기다가 그 A4 용지 그 모서리 있잖아요. 네네. 살짝 스치면서 싹 베었는데 아프더라고요. 은근히 아픈데 혹시 다쳤다. 나 다쳤어 할 때 그 표현도 중국어로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다치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다치다를 중국어로는 受伤了라고 해요. 受伤了. 한 번 더, 受伤了. 受伤了. 그렇죠. 여기서 受伤은 상처를 입다, 부상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受伤. 그렇죠. 네. 작은 상처의 경우에도 受伤 쓸 수 있고 큰 상처의 경우에도 受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약간 다쳤다. 네. 어디 좀 칼에 뱉다. 이 그렇죠. 정도도 쓰고 크게 다쳤다. 크게 다쳤을 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당했다. 네네네. 그 그럴 때도 경우에도 쓴다. 受伤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나 受伤. 다쳤어라고 하려면 네. 我受伤了. 나 다쳤어. 我受伤了. 네, 다시 한번 나 다쳤어. 네. 我受伤了. 我受伤了. 그렇죠. 잘하셨고요. 자, 이번엔 조금 응용해 볼게요. 네. 손이라는 단어를 show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다쳤다 할 때 네, 그렇죠. show, 손. 손. 그래서 손을 다쳤어라고 하려면 show, 受伤了. show가 두 번 반복되는 두 번 느낌이네요. 반복되죠. 우선 손이라는 단어는 show, 아래로 show. 뚝 떨어지는 음이고요. 네. 受伤할 때 show는 위에서 아래로 show. 그렇죠. 떨어지는 음. 이게 그 중국어에서 얘기하는 성조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리듬 타듯이 그냥 네. 이렇게 자유롭게 음을 느껴가면서 따라하시면 이 운율이 느껴질 거예요. 受伤了.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요? 受伤了. 受伤了. 한 번 더. 受伤了. 受伤了. 네. 다리는 뭡니까? 다리는 바로 토이라고 하거든요. 腿. 한 번 더. 토이. 腿. 네, 이 토이는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다쳤어라고 하려면 네. 腿受伤了. 腿受伤了.
腿受伤了. 腿受伤了. 잘하셨어요. 네, 오늘 다쳤다, 受伤了 이거 배워봤고요. 네. 그 앞에다가 목적어를 붙일 수 있다는 거 네. 이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7563번님, 중국어는 역시 한자를 알면 쉬워질까요? 한자는 싫지만 중국어 발음은 재밌네요. 문자 주셨는데요. 뭐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는데 사실 한자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교육 과정을 밟았던 저도 그런 세대인데 몰라도 참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게 중국어의 마력인 것 같고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생기면 샵 0945번으로 이렇게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부터 배우듯이 그렇게 말부터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뭐 택시, 화물 운송 운전하시면서도 듣는 분들 많고요. 우리 9178번님 같은 경우는 문자 주셨는데 학교 가는 길에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날씨가 좋아서 짜장면 먹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9178번님 같은 가족처럼 저희 방송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생각들 거기서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언제든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반 헬렌의 점프.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도로가 막히는 서울인데요. 또 통제 구간이 생기네요. 얼마 전부터 뭐 내부순환로도 일부 구간 통제 중인데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네, 이번에는 원효대교 북단 진입 램프를 통제합니다. 예. 지난해 정밀 진단에서 이 원효대교 북단 램프 바닥판과 포장을 교체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보수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구리 방향 강변북로에서 원효대교 북단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밤 11시까지입니다. 70일가량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강변북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가려면 원효대교 대신에 서강대교나 마포대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차량뿐 아니라 사람도 돌아가야 하는데요. 원효대교 여의도 방향 보도도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강공원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이름이 그 따릉인데 따릉따릉해서 따릉인데 이걸 좀 늘린다면서요, 개수를? 네, 최소한 4대문화는 500m마다 하나씩 이거 대여소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이 서울시는 오는 7월에 따릉이 자전거가 5,600대로 늘어나고 대여소는 45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본격 도입된 따릉이는 현재 자전거 2,000대, 대여소 150곳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이 따릉이를 앞으로 3배가량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 주거단지, 학교, 상가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 걸어서 5분 거리, 500m 간격으로 이 대여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해 말 기준 따릉이 회원은 3만 8천 명, 이 4개월간 대여 건수는 14만 9천 건입니다. 이 가격은 1시간에 1,000원이고 이후는 30분마다 1,000원씩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2시간 기본 요금제를 도입해서 2,000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기존 방식대로라면 3,000원인데 1,000원이 깎이는 셈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또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데요, 일종의. 예. 이 1년 정기권 이용자가 735명 중에서 164명이 1840회 환승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날도 따뜻해지니까 한번 이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계속 교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지하철 말이죠. 네.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합니까? 네. 지하철 1에서 4호선은 서울 메트로, 5에서 8호선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동안 이 두 곳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는지 시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본사 관리 부분 등의 업무가 중복되는 이유로 올해 말까지 이 두 곳이 통합됩니다. 이 서울시 의회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 노사정 대표단이 최근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 직급 조정 등 쟁점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예. 일단 양 공사는 중복 인력 약 1,000명을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통합공사는 앞으로 4, 5년간 퇴직하는 인력 3, 4천 명 중에서 이 중복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축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서울 메트로 직원이 9,150명, 서울도철은 6,524명으로 다 합치면 15,674명입니다. 이 주요 쟁점인 이 외주 인력 직영화는 일단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정비와 스크린도어 관리부터 직영화하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동안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 회의가 수차례 이어진 끝에 의견차를 좁혀왔습니다. 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서울도철의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전체 조합원 승인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양 공사 통합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 관련 조례를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자로 통합 공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최소한 15,600명 이상은 집중하고 있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뉴스였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입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Even Now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기다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